안녕하십니까. 박성중TV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배 주민들께서 우리 방배동이 너무 발전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개발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개발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배동이 개발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와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 앞으로 달라질 방배 이야기를 들으면 방배가 확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방배동에서 계속 사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현재 달라지고 있는 방배, 특히 방배 2동과 3동 지역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작년 4월달에 서리풀이 개통되었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4월 20일 날 개통되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뜻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리풀 터널은 42년 전에 1979년도 이미 도로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다가 25년이 지난 2003년경에 제가 부구청장으로 와서 서울시에 여러가지 어떤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요청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후인 2008년도에 정보사의 토지 보상 계약을 시도를 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여져서 그때부터 이 서리풀 터널의 어떤 공사의 전조가 시작됐다. 그리고 11년 후인 2019년 작년 4월에 이것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조원희 구청장, 또 특히 주민 여러분의 어떤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이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돌아가던 그 교통시간이 한 20분 정도 단축되어서 교통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 서초에 10대 뉴스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단연 1등이 바로 서리풀 터널 개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배동 재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방배 2, 3동에는 10개 지역의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방배 5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또 신동아, 임강, 삼익, 경남, 신성빌라, 또 977, 978 등이 있습니다. 방배 5구역은 5만 3천으로 가장 큰 지역입니다. 현재 97%가 이주가 완료됐고 한 3,08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완공되면 완전히 이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될 것입니다. 13구역도 39,000평에 이루고 있습니다. 2,307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15구역도 2만 1,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1,4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타 방배 14구역이라든지 또 경남, 신동아, 삼익, 임강아파트, 또 신성빌라, 그리고 977, 978 등 재건축이 착공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된다면 우리 방배동 지역의 주택은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서초구에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 등의 난관은 있지만 이것은 제가 국회에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디마을 재개발 관련입니다. 방배동 565-2번지 일대에 약 한 3만여 평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과거 60년대 강남 개발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떤 이주자들이 이주했던 그런 지역이 돼서 지금 현재 낙후되고 또 주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구청장 때 2010년도에는 이 지역을 글로벌 타운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계획을 만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성디마을은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의 물꼬가 트였고 앞으로 813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뭐 개발이 된다면 내년, 후내년, 한 2022년 경에는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달라질 방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사당역 주변의 교통 체계를 어떻게 하든 개선하라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사당역 주변에는 교통지옥, 교통대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근 과천, 안양, 의왕, 수원 뭐 이런 수도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광역버스와 내부의 여러가지 자가용이 같이 어울려서 교통대란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당역 교통체계 또 교통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당역 환승센터 추진입니다. 현재 사당역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또 유수지를 쓰이고 있는 이 부지가 합쳐서 한 6,5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건립한다면 이 일대의 교통을 혼잡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초대형 복합 컴플렉스가 들어오는데 쇼핑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또 환승이라든지 주차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승센터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을 한꺼번에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또 길에서 환승하지 않고 시설 내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2009년도 발표되었다가 한참 지연이 되고 작년 말에야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당역 주변의 이런 교통 개선 대책으로서는 과천대로의 그 많은 과중된 교통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방안은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전원마을에서 남부순환도로로 빼는 방안, 또 남태령 고개에서 빼는 방안, 또 서남 상거리에서 남부순환으로 빼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BC 레이시오,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교통 완화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사당역 고가 철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사당역은 꽉 막혀 있는데 사당역 고가 위는 한산합니다. 오히려 사당역 고가가 이 일대의 교통을 정체시키는 어떤 약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한다면은 이 어떤 사당 선바위 간의 우회도로를 일부 신설하고 또 사당역 고가를 철거를 한다면은 한 이 일대의 교통에 한 30% 개선 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대로의 대심도 지역화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당역이라든지 인근 주변의 교통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는 그런 대단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방배 지역을 다시 한번 리빌딩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인근 동작구의 나경원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하를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대로가 교통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정말 어떤 서초와 동작의 중심축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배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청계천 생각나십니까? 과거에는 뒷골목, 사람과 차량이 어우러진 매연, 또 하수구에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개발을 포기한 그런 건물들이 절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 국장으로서 있을 때 바로 이 계획
서울시 4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어떤 그런 청계천에서 가족이나 연인이나 외국인까지도 찾는 그런 지역의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주변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기타자와강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수로가 복개됐다가 수질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보건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알제리의 죽음의 강 에라라시 강도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해서 완전히 지도를 바꿔놓고 기존의 어떤 죽음의 강에서 휴식 문화의 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방배천의 보건은 거의 2.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1구간은 카페거리, 2구간은 뒷벌공원부터 이수역까지, 3구간은 이수역부터 사당역 부근입니다. 저희 방배 2, 3동은 3구간입니다. 이 3구간에는 상가와 주거지가 밀접해 있고 또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청계천처럼 보행 친화적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변 상권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방배천은 걷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사람이 모이는 곳 이런 곳으로 방배천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방배지역 주민 여러분, 아직도 방배지역에 사시는 것이 우려되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우려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초 방배지역에 특히 2, 3동 지역에 방배 5구역을 비롯한 9개, 10개 단지의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림 아래에는 재개발 단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방배 2, 3동 지역은 상당히 좋은 어떤 주택단지로 탈바꿈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방배동은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당의 환승센터 문제라든지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고가철거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작도로 대심도 도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다. 더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방배천이 복원화된다면 정말 생태 하천으로서 물과 어떤 여유가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우면산과 함께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방배동이 살기 좋은 방배 또 살고 싶은 방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